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이 북한에 쌀 30만 톤 비밀 지원에 대한 소식을 소상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최근 북한에 쌀 30만 톤을 비밀리에 지원했다고 북한 사정에 정통한 복수의 대북 소식통들이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발생한 민감한 시기에 국내 외 여론의 부담을 감안한 듯 쌀 지원 공개를 하지 않았으며 최단 수송 거리인 남북 항로가 아닌 중국을 통한 해상으로 쌀을 전달했다. 중국 산둥성 칭다오항에서 중국 쌀 30만 톤을 실은 중국 화물선들이 북한 동해안의 청진항에 9월 말에서 10월 초에 도착했으며 운임을 포함한 전체 비용은 한국이 지불했다고 소식통들은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북한 비밀 쌀 지원 예상 루트는 30만 톤 쌀 비밀 지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예상되는 해상 루트. 중국 칭다오에서 북한 청진으로 쌀이 전달되고 돌아오는 배의 전략물자인 선철을 실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중 한 소식통은 청진항에 쌀을 하역한 중국 화물선은 북한에서 선철을 싣고 나갔다고 전했다. 다만 선적된 분량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전략물자로 분류된 선철은 재정년하면 강의되는데 청진에는 선철을 생산하는 북한 최대 제철소인 김책제철소가 있다. 북한의 선철 수출은 유엔 대북제재 위반 사항이다. 2017년 7월 북한의 두 차례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 2371호는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석탄철 철광석의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소식통은 문재인 정부가 북중 선철 거래에 대해 사전에 인지했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국이 쌀 지원에 들어가는 비용 전체를 지불했고 왕복 운임 지불 추정, 북한이 쌀을 싣고 들어온 화물선이 어떤 물건을 싣고 나가는지에 대해서는 한국에 알려주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선철 선적 사실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면 법적 문제를 떠나 무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국정원 고위 간부는 프리덤 앤 라이프에 한국이 북한에 30만 톤을 제공한 게 사실이라면 한국 정부는 분명한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며 외환관리법 위반 같은 법적 문제뿐 아니라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는 막대한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대북 쌀 지원에 대해 국민에게 사전 동의 없이 비밀 지원한 이유를 밝히라는 국민적 여론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문재인 정부가 세계 식량 계획을 통해 북한에 쌀 5만 톤 지원을 추진할 당시 국제 쌀 시세 표준인 태국 쌀 가격 기준으로 270억 원을 책정했다. 중국 쌀은 작년 시세 기준으로 톤당 550달러 정도였다. 통일부는 올해 20만 톤 대북 쌀 지원 명목으로 1,417억 원을 남북협력기금에 책정했었다. 따라서 이번 쌀 30만 톤 구입 금액은 적어도 1,620억 태국 쌀 가격 기준 30만 톤, 1,842억 작년 중국 쌀 가격 기준 2,126억 올해 통일부 책정 가격 기준 사이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며 운송비를 감안하면 총 비용은 그보다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권태진 GSNJ 인스티튜트 북한 동북아 연구원장은 올해 초 중국에서 북한으로 70만 톤이 넘어간 외신 보도가 사실이라면 북한은 쌀 30만 톤만 있으면 부족하지만 억지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출신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 원장은 코로나와 대북 제재로 인해 올해 북한 식량 사정이 나쁜 편임에도 불구하고 이럭저럭 잘 넘어가고 있다라고 밝혔다. 권 원장은 현재 북한의 시장 물가도 이상하게 안정적이라며 이렇게 넘어가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 중국에서 북한으로 쌀이 들어간 것이 맞는 것 같다라고 밝혔다. 권 원장은 운송과 관련한 본 매체의 질문에 5만 톤 이상 되는 큰 화물선들은 서해 접안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북한에서 그 큰 배가 싣고 나올 게 없어 북한에 들어가지 않으려 한다며 동해안에 큰 배가 들어간다면 북한과 중국이 광산물 같은 모종의 거래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북한 김정은은 제16차 정치국 회의에서 코로나를 이유로 들며 수해 관련 그 어떤 외부적 지원도 허용하지 말며 국경을 더욱 봉쇄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9월 말에서 10월 초 사이 북한은 중국을 통한 한국의 비밀 식량 지원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의 WFP를 통한 5만 톤 쌀 지원에 대해서는 공개적 거부를 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한국의 쌀 30만 톤 지원을 수락한 것이다. 북한은 5만 톤이 자신들이 원하는 양에 미치지 못했거나 내부 시선을 고려해 거부한 것인지 분명치 않지만 이번 쌀 비밀 지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묵인 속에 남북한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면서 성사가 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의 TV 토론에서 밝혔듯이 자신의 재임 시절에는 한반도의 전쟁의 위험이 상존하지 않았다는 것을 외교적 성과로 스스로 인식했다. 특히 본 매체가 이미 보도한 트럼프, 북한의 기름과 식량 약속했다에서처럼 미 대선 직전 워싱턴에서 김여정과의 만남이라는 옥토버 서프라이즈를 위해 문재인 정부의 비밀 쌀 지원을 묵인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 또한 이번 대북 식량 지원을 통해 남은 임기 동안 북한과 화해 협력 기조를 강화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추동하고 싶어 하겠지만 북한으로서는 당장 시급한 내부 식량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 이상의 의미 부여는 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한국 정부는 1995년부터 2010년까지 1조 1천억 원을 들여 265만 5천 톤의 쌀과 옥수수 20만 톤을 북한에 지원했으며 이와 별도로 WFP를 통해 1억 4,100만 달러, 약 1,560억 원의 대북 식량 지원을 했다. 이를 감안하면 북한의 취약 계층에 대한 인도적 식량 지원에 대해서는 한국 내에서 국민적 합의는 이미 이루어진 상태이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정원, 통일부의 발언을 보면 두 개의 가능성이 대두된다. 첫째, 문재인 정부 내에서 쌀 지원과 관련된 극소수의 사람들과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만 공유하여 청와대 대변인과 국정원 대변인, 통일부 기조실도 쌀 지원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비밀 식량 지원이 보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와대 대변인은 11월 17일 오전 본 매체의 질문에 대한 전화 답변으로 추정컨대 정부의 언론 대응 요지가 사전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국정원은 본 매체가 질문한 하루 뒤인 17일 오후에 다시 전화를 걸어와 부인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사실무근을 피지로 결정했고 국정원이 대표하여 본 매체에 답변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는 어떤 이유로 식량 지원에 대해 비공개를 넘어 사실무근이라는 거짓말까지 하는 것일까? 문재인 정부는 사실대로 공개가 되었을 때 생길 수 있는 파장을 의식, 불법 송금에 의한 비밀쌀 지원 보도 자체를 사실무근 방침으로 내부 정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북한에 공식적인 쌀 지원은 하지 않았다. 따라서 2020년 남북협력기금의 20만 톤 대북쌀 지원 명목으로 책정되었던 1,417억 원은 사용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가 비밀리에 북한에 쌀을 지원하기에는 영수증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유력해 보인다. 정의당에 따르면 2020년 국정원에 공개된 특수활동비는 6,895억 원이고 숨겨진 특활비까지 합치면 1조 3천억을 상회한다고 밝혔다. 국정원이 국내 사찰 업무에서 손을 떼면서 업무량이 줄어든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을 국정원 특활비 중 일부를 사용해 북한에 쌀 30만 톤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과 현 국정원장의 전력을 감안하면 무리한 억측으로 보이지 않는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2000년 당시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루어진 4억 5천만 달러 대북 송금에 관련되어 대법원에서 직권남용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의 원심 확정 판결을 받았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00년 당시 국정원은 현대상선이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에서 대출받은 4천억 가운데 절반 정도인 2억 달러를 환전해 국정원 해외 계좌를 통해 북한에 송금했다. 이를 감안하면 한국과 북한의 마크 채널인 국정원 통전부 라인을 통해 이번 쌀 비밀 지원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만일 문재인 정부가 국정원 특활비로 쌀값으로만 최소 2천억 이상을 불법 송금하고 북한에 비밀리에 쌀을 제공했음에도 이를 취재하는 언론의 사실무근이라고 거짓말을 했다면 향후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하다. 2000년 불법 대북 송금의 대자비가 떠오르는 대목이다. 2004년 대법원은 대북 송금은 통치행위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이번 비밀쌀 대북 지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국민적 동의 없이 혈세를 불법 송금했다는 것과 지원 시점 그리고 전략물자인 선처를 싣고 나온 부분에 대한 법적, 도의적 책임 부분이다. 문재인 정부 핵심 관계자가 운송 몇 개월 전부터 중국에서 쌀 매입과 화물선 확보 등을 마무리하고 9월 말에서 10월 초 운송을 감행했을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정부가 9월 22일 서해 연평도 부근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공무원 이씨 피격 사건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쌀 지원을 비밀리에 강행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 실종된 공무원 이모 씨가 9월 22일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했고 북한군이 시신을 불태웠다는 사실이 사건 발생 후 대대적으로 보도되어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다. 9월 25일 북한 통일전선부가 청와대에 보낸 통지문을 통해 김정은 우리 측 수역에서 뜻밖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것에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공개석상에서 김정은의 통지문 사과에 대해 각별한 의미라고 평가했고 문재인 정부 핵심 관계자들은 방송에 출연해 김정은을 계몽 군주 같다라고 말했다.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이모 씨 시신을 찾기 위해 해군과 해경이 서해 연평도 근해에서 떼를 지어 수색 작업을 하는 동안 중국 청도에서 쌀을 싣고 출발한 선박들은 남해를 거쳐 북한의 청진항에 도착했고 쌀을 하역한 후 선처를 싣고 유유히 중국으로 빠져나갔던 것이다. 이런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정통한 소식통은 북한은 쌀을 받기 위해 김정은이 급히 사과하는 흉내를 냈지만 받고 나서는 태도를 돌변했다라고 말하며 이것이 바로 북한의 본질이라고 밝혔다. 본 매체는 복수의 대북 소식통들을 통해 중국 청도에서 북한 청진으로 30만 톤의 쌀이 향했고 돌아오는 배에 전력 물자인 선철이 실렸다는 결정적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사실을 확인한 본 매체는 정통한 대미 소식통과의 인터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배경에서 김정은에게 불법 식량 지원을 눈감아 주게 되었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두 가지 실수를 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소식통은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북한 우상화의 상징인 김일성과 김정일의 사진을 북한 모든 장소에서 없애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충격적 사실을 전하며 트럼프의 첫째 실수는 김정은을 너무 믿었던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정은과 북한의 본질에 대해 진정으로 조언해줄 참모들을 너무 많이 떠나보낸 것이 트럼프의 두 번째 실수였다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현재 대대적인 코로나 방역과 대북 제재, 식량난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는데 권력을 쥔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공화당이 솔깃할 수 있는 우상 제거 약속을 발판으로 기사 회생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돌아보면 북한은 전략 물자인 선철까지 배에 실어보낸 후 10월 10일 야밤에 열린 열병식을 통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각종 신형 무기를 선보이며 미국을 조롱하기까지 했다. 우리의 시선은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로 향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 있었던 것은 김정은과의 만남을 통한 스포트라이트였고 문재인 정부의 관심은 알 수 없는 그들만의 명제인 우리 민족끼리 평화라는 미명 아래 정당화된 대북 비밀 지원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섰던 무대에 불은 꺼지고 북한이 미친 개라고 비난했던 조 바이든 당선인이 새 행정부를 준비하고 있다. 미국을 상대로 문재인 정부의 조력을 받아 4년을 버텨온 북한이 미국과 어떤 정치적 접점을 찾아 모든 북녘 동포들의 고통을 연장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